백종만 읽을러. 우리 이제 함께 읽어요. 백종만 읽어요. 마틸다, 로알드 달지음, 시공 주니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은 꼬마 소녀 마틸다에게 어느 날 신비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나쁜 어른들을 향한 천재 소녀 마틸다의 통쾌한 복수. 자꾸만 응원하고 싶어지는 마틸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로알드 달. 1916년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나 잉글랜드에서 교육을 받았고 쉘 석유회사의 아프리카 지사에서 일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투기 파일럿으로 참전했다가 이집트에서 격추당해 머리에 기념비적인 한 방을 얻어맞고서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손꼽히고 있다. 1. 독소강 마틸다. 엄마 아빠들은 못 말리는 사람들이다. 자기 아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한 말썽꾸러기라 해도 부모들은 여전히 자기 아이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더 심한 부모들도 있다. 그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지나치게 숭배하여 눈이 먼 나머지 자기 아이한테 천재적 자질이 있다고 억지로라도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잘못될 것은 없다. 그게 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니까. 다만 부모들이 한심한 자기 자식을 놓고 똑똑하다고 자랑을 떠벌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소리치고 만다. 어이! 여기 양동이 하나 갖다 줘! 토할 것 같아! 가끔 세상에서 이런 부모와 정반대 노선을 가진 부모도 만나게 된다. 바로 자기 아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주책바가지 숭배자들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하다. 워모드 씨 부부가 바로 그런 부모였다. 워모드 씨 부부에게는 마이클이라는 아들과 마틸다라는 딸이 있는데 이들은 마틸다를 이마에 난 부스럼 딱지보다도 못하게 여겼다. 알다시피 부스럼 딱지는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건드리지 말고 참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워모드 씨 부부는 하나뿐인 어린 딸을 참고 보지 못해서 당장 떼어버리기를. 되도록 다른 지방이나 더 먼 곳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마틸다는 3살이 되자 집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신문이나 잡지들을 보면서 혼자 글을 깨쳤다. 4살 무렵에는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책을 더 많이 읽고 싶어 했다. 그러나 집에 있는 책이라곤 엄마가 보는 쉬운 요리법이라는 책뿐이었다. 마틸다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온갖 요리법들을 다 암기할 수 있게 되자 좀 더 재미있는 다른 책도 읽고 싶었다. 아빠, 저한테 책을 사주실 수 있겠어요? 책? 책 나부랭이는 뭐에 쓰려고? 읽으려고요, 아빠. 텔레비전이 어떻게 되기라도 했냐? 우리 집에 멋들어진 12인치 텔레비전이 있는데 책을 사달라고 졸라? 얘가 점점 떼쟁이가 되어가는군. 평일 오후 대부분 마틸다는 혼자 집에 있었다. 마틸다보다 5살 위인 오빠는 학교에 갔고 아빠는 직장에 나갔고 엄마는 13km 떨어진 시내로 빙고 게임을 하러 갔다. 워모드 부인은 빙고 게임에 푹 빠져서 한 주에 닷새는 오후에 빙고 게임을 했다. 아빠가 마틸다에게 책을 사주기를 거절했던 그날 오후 마틸다는 혼자서 마을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지난 몇 주 동안 마틸다를 아주 흥미롭게 지켜본 펠프스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틸다 쪽으로 갔다. 마틸다, 내가 도와줄까? 저 다음에 무엇 읽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린이 책은 모두 읽었거든요. 그림을 다 보았단 말이니? 예, 하지만 글도 다 읽었어요. 키가 큰 펠프스 여사는 마틸다를 굽어보았고 마틸다는 목을 뒤로 젖혀 펠프스 여사를 올려다보았다. 어떤 책은 아주 형편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주 재밌는 책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비밀의 화원이 제일 좋았어요. 수수께끼로 가득했어요. 그 닫힌 문 뒤에 있는 방의 비밀과 큰 벽 뒤에 있는 화원의 비밀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펠프스 여사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 너
정확히 몇 살이지? 4살하고 3달이요. 펠프스 여사는 아까보다 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럼 다음엔 어떤 책을 읽고 싶니? 저는 어른들이 읽는 훌륭한 책을 읽고 싶어요. 유명한 거래요. 하지만 아는 책이 하나도 없어요. 펠프스 여사는 천천히 서가를 쭉 살펴보았다. 자신도 어떤 책을 골라주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다. 유명한 어른용 책을 4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에게 골라준다는 게 말이 돼? 펠프스 여사는 처음엔 15살 정도의 여학생을 위한 10대 연애소설을 떠올렸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자신도 모르게 그 책들이 한데 꽂혀있는 서가를 그냥 지나쳤다. 이윽고 펠프스 여사가 말했다. 이걸 읽어버렴.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소설이란다. 이 소설이 너무 길면 내게 알려주렴. 그럼 좀 더 짧고 쉬운 것으로 찾아줄 테니까. 마틸다가 책 제목을 읽었다. 위대한 유산, 찰스 디킨스지요.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펠프스 여사는 생각했다. 내가 미친 게 분명해. 하지만 마틸다에겐 이렇게 말했다. 물론이지, 읽어버렴. 그날 이후 몇 번의 오후에 걸쳐 펠프스 여사는 방 맨 끝에 있는 커다란 안락 의자에 앉아서 책을 무릎에 놓고 몇 시간 동안 책을 읽는 조그만 여자애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마틸다는 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여행했고 아주 흥미로운 삶을 사는 놀라운 사람들을 만났다. 마틸다는 조지프 콜레드와 돛담배를 타고 항해를 떠났고 어니스트 해밍웨이와는 아프리카로 떠났으며 러드야드 키플링과는 인도를 탐험했다. 마틸다는 영국 어느 작은 마을에 있는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서 세계 곳곳을 여행했다. 12. 라벤더. 마틸다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첫째 주의 중간쯤에 한인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하겠으니 잘 들어요. 마틸다, 너도 잠깐 책을 덮고 주목해. 작은 얼굴들이 고개를 들고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귀를 기울였다. 이건 교장 선생님께서 해오시는 관리인데 교장 선생님께서 매주 1시간씩 직접 여러분을 가르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전교의 모든 반을 돌며 일주일에 1시간씩 수업을 하시는데 밤마다 정해진 날과 시간이 있어요. 우리 반은 항상 목요일 오후 2시에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있어요. 그래서 내일 수업은 나 대신 트런치블 교장 선생님이 맡아서 하실 거예요. 나도 물론 그 수업 시간에 있을 테지만 난 단지 참관인일 뿐이에요. 알겠어요?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대답했다. 네, 선생님. 자,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할 말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은 모든 면에서 매우 엄격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두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얼굴도 깨끗이 하고 손도 깨끗이 씻는 걸 명심하세요. 말은 시켰을 때만 하도록 해요. 교장 선생님이 질문하면 대답하기 전에 즉시 일어나세요. 절대로 그분에게 대들지 말고 말대꾸도 하지 마세요. 우스갯짓도 하지 마세요. 만약 그랬다가는 그분이 화를 낼 거예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화가 나면 여러분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라벤더가 낮게 중얼거렸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여기 오셨을 때 물병과 물컵이 항상 교탁 위에 있어야 해요. 그분은 물병과 물컵 없이는 수업하지 않아요. 자, 누가 이 일을 책임지고 맡아 하겠어요? 라벤더가 냉큼 말했다. 제가 할게요. 좋아. 그럼 라벤더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주방에 가서 물병에 물을 담아 깨끗한 물컵과 함께 여기 이 교탁 위에 가져다 놓으렴. 주방에 물병이 없으면요? 주방에는 교장 선생님이 쓰는 물병과 물컵이 수십 개 있단다. 학교 전체에서 쓰는 건 말이야. 알겠어요. 잊지 않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책략가인 라벤더의 두뇌는 물병 당번을 맡게 되면서 자신이 꾸밀 수 있는 온갖 계획들을 검토하느라 바빴다. 라벤더는 진짜로 영웅적인 일을 해보았으면 하고 바라던 참이었다. 라벤더는 학교에서 대담한 행동을 보여준
상급생 호텐시아를 열광적으로 존경했다. 또한 비밀을 지키는 조건으로 말하는 앵무새 사건과 아빠의 머리를 표백시켰던 헤어오일 교체 사건을 말해준 마틸다 역시 존경했다. 이제는 라벤더 자신이 영웅이 될 차례였다. 단 자신이 번뜩이는 계획을 생각해낼 수 있다면 말이다. 라벤더의 집 정원 안쪽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것에 도룡령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도룡령은 영국의 어느 연못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이지만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자주 띄지 않았다. 이놈들은 겁이 많고 음침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도룡령은 머리 길이만 좀 짧지 꼭 새끼 악어처럼 흉측하고 소름 끼치게 못생긴 동물로 사람들에게 해를 주지 않지만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몸 길이는 약 15cm쯤 되고 몹시 미끈거리며 등 쪽의 표피는 초록색을 띤 회색이고 배 쪽은 주황색이다. 그리고 물속에서나 물 밖에서도 살 수 있는 양설이다. 그날 저녁 라벤더는 도롱뇽을 잡으려고 정원 안쪽으로 걸어갔다. 도롱뇽은 몸이 잽싸서 잡기가 쉽지 않았다. 라벤더는 연못가에 엎드려서 큰 놈을 발견할 때까지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런 다음 학교 모자를 그물 삼아 와락 덮쳐서 잡았다. 라벤더는 필통에 수초를 깔고 도롱뇽을 넣으려 했지만 모자에서 도롱뇽을 꺼내 필통에 넣기가 쉽지 않았다. 도롱뇽이 엎치락 뒤치락 요동쳐댔고 놈의 길이가 필통 크기와 딱 맞아서 충분한 여유가 없었다. 마침내 놈을 잡아서 필통에 넣어 뚜껑을 닫을 때에는 뚜껑에 도롱뇽의 꼬리가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했다. 다음 날 라벤더는 비밀병기를 책가방에 넣고 학교를 갔다. 흥분으로 온몸이 찌릿찌릿했다. 라벤더는 전투 계획을 마틸다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사실 반 아이들 모두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어떠한 모진 고문을 당하더라도 자기를 범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라벤더는 주방으로 달려갔고 교장이 쓰는 그 유명한 물병을 하나 발견했다. 그 물병은 푸른색 유약을 발라 구운 도자기로 커다랗고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이었다. 라벤더는 거기에 물을 반쯤 채워서 물컵과 함께 교실로 가져와 교탁 위에 올려놓았다. 교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라벤더는 잽싸게 책가방에서 필통을 꺼내 뚜껑을 살짝 열었다. 도롱뇽은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 라벤더는 조심스럽게 필통을 물병 주둥이로 가져가서 뚜껑을 완전히 연 다음 도롱뇽을 부었다. 도롱뇽이 물에 들어가면서 풍덩 소리가 났고 놈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 몇 초 동안 거칠게 이리저리 몸부림치는 소리가 들렸다. 라벤더는 도롱뇽이 쥐처럼 안락함을 느끼도록 필통에 들어있던 수초를 모두 꺼내 물병에 넣어주었다. 일은 저질러졌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라벤더는 축축한 필통 속에 연필을 도로넣고 자기 책상 위에 갖다 놓았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수업이 시작될 때까지 운동장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렸다. 그럼 트런치블 교장 선생님은 물병 안에 있는 도롱뇽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라벤더와 마틸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지금까지 북 내레이션의 Z와 B였습니다.